예, 방금 보신 대로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숨질 걸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본 건데 그 추가 증거를 내놨다기보다는 그 정인이의 사인을 다시 해석한 거죠? 네, 검찰의 현재 입장은 양모가 살인 고의를 가지고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 자료를 재해석한 겁니다. 즉 같은 자료인데 이제는 살인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제 기소 전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언론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뒤늦게 검찰의 판단이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검찰도 오늘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 공사장 보면 기존의 그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네. 살인 혐의를 추가한 거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선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또 법원이 허가를 해준 건데요. 우선 살인죄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 지장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갔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주의적으로는 살인죄고 또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이 말은 곧 먼저 살인죄로 판단을 해달라.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면 그때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해달라라는 순서를 정해서 순서를 정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판단의 순서를 정해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 범위가 넓어진 거죠. 예. 다만 이렇게 살인죄를 확신했다면 사실 살인으로만 기소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남겨둔 걸 볼 때 검찰 입장에서도 살인죄 증명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모두 적용이 된 건데 처벌 수위는 당연히 다를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살인 혐의 입증이 더 어렵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는 동일하죠. 예. 하지만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법적인 평가가 다르고 또한 그에 따른 비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기재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돼요. 과연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느냐, 실제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검사가 받아낼 수 있느냐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정인이 양모 측은 살인은 물론이고 기존의 그 아동학대 치사 혐의까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예, 지금 변호인 멘트 보면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양모 측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어요. 즉 아이 배나 등을 손으로 밀듯 때렸다,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떨어뜨렸다, 차에 혼자 뒀다, 때려서 골절을 유발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했다, 예. 기본적인 양육을 못했다, 이건 인정했는데 다만 그렇다더라도 그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다 라면서 치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학대로 인해 사망했느냐 이 부분은 이 피고인의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설령 살인죄 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인지 여부는 또 다른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방금 그 증거 말씀하셨지만 지금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혐의를 부인까지 하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살인죄 입증, 특히 살인 고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특히 신이 아닌 이상 그 행위 당시에 양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완벽하게 인간이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가해 부위, 횟수, 기간, 강도 또는 방법, 맨손이냐 발이냐 또는 도구를 사용했냐 또
또 가격 행위 이후에 치료했는지 신고했는지 기타 그 사후 조치 등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웃이나 뭐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 기록 등을 통해서도 당시의 고의 여부를 또 추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다 살인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여론이 영향을 줘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사안에서는 아까 리포트 나왔듯이 췌장절단이라는 피해가 있었어요. 또 그로 인해 사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강한 가격이 이 어린아이에게 특히 배라는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위험한 부위에 가해졌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한다면 살인죄 증명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그 오늘 재판 양무뿐 아니라 이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뤄졌는데 네, 법원 앞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함께 분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보면서 이제 사망한 정인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와 함께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한 양부모에 대한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다만 또 법적인 판단은 또 이런 여론과 별개로 또 객관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검사의 임무가 막중해요.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